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설명절입니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여러분 덕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덕이요 덕이 선덕이 아! 찬이와 덕이. 네. 자, 간결하게 해주시고 6353 청취자께서 무거운 녀석들 지금까지 가볍고 지루한 뉴스는 잊어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두 분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3월 8일 저 달력 보세요. 3주 뒤 이제 월요일부터 3월 8일 본 개편하는데 지금 이 코너 이름 무거운 녀석들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요. 왜냐하면 네. 맨 처음 이 코너 시작할 때는 배종찬, 정상근 기자 이 두 분이 이제 풍채가 좋아갖고 지은 코너명인데 무거운 녀석들이라고. 근데 보면 뭐 보세요. 선덕여왕도 그렇고 다 날렵하신 분들 또 압력. 백범 교수도 그렇고 네. 많이 영입이 돼서 이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네. 두 분 뭐 좋은 생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스운 녀석들 어떠세요? 예? 우스운 잘생긴 녀석들 어때요? 그래요? 잘생긴 별로다. 녀석들. 네. 네. 별로라고 그러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밖에 믿을 분들이 없어. 청취자 여러분 3월 8일부터 무거운 녀석들 코너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름 좀 하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면요 온수 매트 보내드린다. 와!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준비가 돼 있고요. 커피 네. 쿠폰도 준비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젤리 또 새로 어제부터 나온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뭐 루삼진님 풍성합니다. 이거. 네. 안 바꿔도 될 것 같다는 네. 의견이 있어요. 명절 반응이네요. 네. 자 서울시장 후보들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시장 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YTN과 TBS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7일,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다자 대결 조사 결과입니다. 박영선 후보 23.1%, 안철수 후보 18.9%, 예. 나경원 후보 15.4%, 오세훈 후보 8.5%, 우상호 후보 5.9%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박영선 후보가 제일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23이고 그다음에 네. 안철수 후보가 18이고. 네, 나경원 후보가 15.4%로 세 사람만 두 자릿수였고 오세훈 후보부터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영선 후보하고 안철수 네. 후보 양자 대결 했을 경우엔 또 달라졌죠. 네. 안 대표가 앞섰다고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가 해쳐 모여 했을 때는 박안나, 오우 이 순서였어요. 뭐요? 박안나, 오우, 박안나. 박영선, 네.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 오세훈, 우상호 후보. 오. 박안나, 오우 이런 오. 순서였는데 만약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한다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45.2%, 박영선 후보가 35.3%. 그러면 9.9%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안철수 후보가 달려나간다는 얘기고요. 네. 안철수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맞붙는다. 가상 대결을 했을 때에도 안철수 후보가 51.3, 우상호 후보가 25.1이니까 2배 이상 격차로 제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범야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범야권 입장에선 유리하고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박안나 오우. 박안나 오우. 야, 이렇게 야. 저 무거운 녀석들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주는 네.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제일리 감사합니다, 갑니다, 제일리. 아버님. 예. 정상근 기자는 자고우면, 선덕 박연미 기자는 박안나 오우. 이거네. 박안나 오우. 오우. 현재까지는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로 범야권이 단일화했을 때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안철수 후보로 보수 야권이 단일화됐을 때는 때와는 또 다른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보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자 대결,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 나경원 후보가 대결할 경우에 박영선 후보 41.4%,
나경원 후보 41.1%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초박빙으로 나타났고요. 박영선 대 오세훈이 맞붙을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 39.1%, 오세훈 후보 41.5%로 국민의힘 후보로 보수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이 여당과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그러면 무산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서 안철수 후보도 출마하고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3위, 네, 그러니까 1, 2위가 되지 못하고 3위가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이 1등으로 조사가 되고 네, 조사 결과 2등이 안철수 대표. 네, 박 장관과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접전을 벌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만큼 보수 야권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승산이 좀 낮아진 네. 결과로 보입니다. 단일화가 무산되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무조건 3등이다. 지금 가상 대결의 결과는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찌되었든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 그렇겠네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7.8개 끝에 다시 나오는 분들이 그 자리를 내줄 거냐. 일단 네. 이게 문제고 네. 국민의힘의 조직만 이용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안에서 받아줄 거냐. 이것도 아주 미지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6일 날 KBS 심야 토론에 김종인 국민의힘 봤습니다. 대표 나왔을 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반드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낼 것이다. 네. 근데 사실 100석인데 안 내기도 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중간에 지금 무거운 녀석들 코너명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응모 문자를 보내셨는데 중간 점검으로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철딱선이 없는 녀석들. 되게 좋다. 라임이 좀 길어요. 이거는 배 소장을 겨냥한 새 코너 이름 같은데요. 철없는 녀석들 괜찮은데요? 또 있어요. 네. 최일구와 간결한 녀석들. 아, 좋다. 아 저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함형원님이 예리한 녀석들. 예리한 아. 저는 녀석. 면도칼 할게요. 부엌칼과 면도칼. 또 왜 있어요. 이러세요? 시끄러운 녀석들. 어때요?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아. 자, 청취자 여러분들 재밌는 코너 이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적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까지 환경부의 공무원들을 시켜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고 이 중에서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유리하도록 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이 이제 처음 공론화된 게 거의 2년여 전이죠. 2018년 12월 달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폭로를 해가지고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에요. 네. 환경부 네. 블랙리스트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와서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데 이 정부의 이 도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 말이에요. 정치권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에 대한 정리가 너무 깔끔하신데요. 저기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자세히. 네. 자기 할 일 해주세요. 네. 자, 제 1화입니다. 네.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반응이요.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유전자다. 이 총 내로남불 유전자.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2018년 12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김의겸 전 대변인 아니냐. 네. 이 내용을 좀 비꼰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누구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을 강화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강민석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전부인데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일단 그 김 전 장관 측이 바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종심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청와대가 2019년 2월에 당시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건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라는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상급심에 가면 더 치열한 공방이 이제 네. 있을 것 같고 네.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공공기관 인사 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는데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고 네. 이번 기회에 하여튼 공공기관 임면 절차에 근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할게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코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26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 원래는 그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요게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전 세계에서 같이 구매를 해서 나라별로 나눠주는 이 기구에서 화이자 백신을 보내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요 과정이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24일에 경북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생산 시설에서 출고가 되고요. 다음 날 전국으로 뿌린 다음에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안동. 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요. 코백스 퍼실리티가 중요할까요 오늘? 아유, 겁나게 중요하죠. 겁나게 중요합니다. 네. 며칠 몇 개 쳐요? 코백스 퍼실리티 우리 한 500만 개 정도 한번 쳐볼까요? 왜요? 네, 저개발국에도 500만 개 정도는 나눠주겠다. 오. 북한에도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죠.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인데 250만 개 정도는 주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네. 아주 어렵긴 한데요. 예. 자, 최초 접종 대상은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네. 우선 접종 대상자 등 이 백신 접종 단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가장 먼저 접종받는 대상인데요. 고위험 의료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고위험이니까 코로나19 중증 환자 등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병원 시설이 되겠죠. 예. 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입원자와 종사자, 이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또 종사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선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거기 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가능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한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속보로 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오늘 식약처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최종 사용 허가를 낼 전망이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두고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지난 5일에 있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임상자료가 부족해서 고령자 접종을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고령자 접종이 허가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한다 하면 접종 대상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네.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우리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만 60에서 이상의 고령자도 접종받을 수 있다. 1차적 판단은 내려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그리고 미국 등에서도 이것이 접종 대상이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나 또 접종 대상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속보 나온 걸 전해드릴게요.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최종 허가를 내고요. 고령자도 맞도록 하겠다. 이런 허가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금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설 연휴 끝나고 딱 열흘 뒤에 첫 백신이 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이곳을 통해서 확보한 파이자 백신을 이르면 2월 중순에 도입이 됩니다.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기구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선덕 박연미 기자. 네. 이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접종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왜냐하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바로 이 백신의 효능이라고 하는데 변이에도 작동을 한다 그러죠. 네. 근데 우선 이 접종을 제공받는 국제기구 시설인데 퍼실리티는 시설, 그다음에 코가 중요한 거죠. 아, 형,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기. 여러분, 저기 삼성동에 영화관 있는 그 복합 쇼핑몰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뭐예요? 코엑스죠? 코엑스. 코엑스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봐봐요. 네. 네. 전부 몇 글자죠? 7글자입니다. 네. 네, 코로 시작이 되고요. 퍼실리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네, 시설이라고 어려우니까. 하는 영어니까. 네. 예. 퍼실리티가 뭐 뜻이에요? 시설. 시설. 네. 예. 한 청취자께서 앞으로 무거운 녀석들 코너 이름 좀 이런 아이디어를 보내셨네. 일구와 똘마니들. 이건 좀 똘마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거친 조직 같아요. 7281님께서는 좀 영한 느낌으로 쇼미더 뉴스 쇼미더 뉴스. 어떠신지요? 좋네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체크 잇 아웃. 그 Check it out. 윈니의 네. 금리빨 2개 정도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요? 쇼미더뉴스. 체크아웃. 영어 네. 발음 좋았어요. 그래서 사탕 네, 뚱커벨 사탕 투척. 네. 젤리입니다. 젤리. 예. 젤리입니다.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